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9월 30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리스에서 그로스 리서치라는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런칭을 했습니다. 트러스트 투자 자문과 함께 새롭게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이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간 일정도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있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이 조금 더 편하신 분들, 모바일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정보,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 또 저에 대한 투자 의견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30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정부가 5G와 관련돼서 요 핵심적인 단어는 요 28GHz 대역 요거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기부가 이동통신 우리나라 3사 SK텔레콤, KT, LG U+를 대상으로 해서 28GHz대 대역 여기를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 기지국 구축을 지금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두로 조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명령처럼 지금 이행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요 28GHz 대역 요거를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성이 지금 낮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용도. 요 제한된 용도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데이터 전송량이 좀 광범위하게 필요하거나 뭐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이나 뭐 특정 기관 중심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5G라고 부르지만 3.5GHz 대역이 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뭐 4.5G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요 28GHz 대역 요거를 투자한 다음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5G 다음에 6G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기술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5G까지 그러니까 28GHz 대역대까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3.5 요 기가헤르츠 대역에서도 충분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투자할 필요 없다. 그래서 버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게 2018년도에 통신 3사에게 할당한 의무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15,000대 정도를 21년도까지 구축 완료했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 이행률을 잘 보십시오. SK텔레콤이 10%, KT도 10.6%, LG U+도 12.5%. 그래서 통신 3사 모두 10% 초반대 이행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000대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500에서 1,800대 요 범주밖에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지국을 구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하게 아마 요 시정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 3사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현금 유출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은 일단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얼만큼의 수혜가 있을지 요거는 아마 통신 3사가 얼마나 투자 이행을 진행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요 이행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더 나오면 그때 수치로 한번 더 확인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대표 기업인 LG생활건강 관련된 이슈입니다. 10월 1일부터 브랜드 후에 일부 상품 가격을 평균 한 4.5%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상하는 이유는 이 원료값, 원부재값이 올라서 결국 원제품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팜 오일이나 글리세린 같은 이러한 기초적인 어떤 원료들의 어떤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서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영업이익률 15%를 기록을 했는데, 22년도 들어서 많은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1분기 10%, 2분기 11.63%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LG생활건강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자재 값이 오른 만큼 지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올린 거고요. 그나마 화장품 업체 중에서 LG생활건강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출 비중의 40% 이상이 생활용품이나 음료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익히 사용하시는 뭐 샴푸나 린스, 바디샤워 이런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먹는 음료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판매가 증가해서 그렇지 실제로 화장품 사업은 지금 썩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 화장품 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는 당분간은 조금 뭐 투자를 약간은 기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업계를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종목별로는 이제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사볼 만한 기업, 좀 살아남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증권사에서는 색조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이제 일본 쪽에서 좀 기대할 만한 기업들을 몇 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뭐 클리오 정도나 또는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 콜마 이 정도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계는 당분간도 어려울 수 있겠다. 특히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당분간은 좀 안 쳐다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SK 실트론이 그 반도체 웨이퍼 증설에 5년간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이고요. 29일 날 SK 실트론이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 300mm 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증설을 위해서 8,500억 이상 투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26년까지 해서 대략 한 5년간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러한 불황에도 SK 실트론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2, 3년 후에 웨이퍼 수급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는 업황이 안 좋지만 향후에 업황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증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SK 실트론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또는 뭐 섬코 이런 기업들도 지금 모두 다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부분 이 신공장의 어떤 가동 시점, 양산 시점이 대략 2에서 한 3년 뒤에 진행이 될 그런 생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들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실트론이 지금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장에 대한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가 모 회사이고 SK 실트론이 이제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상장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SK 실트론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또 한 번씩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 잘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오후 정도에 블룸버그 중심으로 보도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같이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9일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메모리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감산 이야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생산량을 좀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블룸버그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늘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요 보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4년 만에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글로벌 랜드 3위 업체인 키옥시아라고 하는 기업이 10월부터 30% 이상 생산 감축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블룸버그 통신이 전달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운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공급은 뭔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량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량을 맞춰버리면은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의 하락 국면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 어디일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 올라온다. 회복이 좀 된다. 그럴 경우에 아마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먼저 살 겁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두 종목을 먼저 담을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지수 올라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이 이들 종목을 주가를 올려주지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주거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업황을 보실 때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온다는 외국인들은 롱펀드, 매수 위주의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보실 때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틈틈이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보고서 하나 올렸는데 9월 27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감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원본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7일자로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업황 사이클 한 번씩 공부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사실 요즘에 공략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업은 좀 종목별로 사업 내용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라고 하는 기업이고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BTS하고 협업 진행하는 부분 요거인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출시되는 신작 게임 오븐 스매시 요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올릴 것 같아요. 얼마나 이익이 좋아지냐? 올해 대략 영업이익은 80억으로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는데 데브시터즈는 보니까 9월 달에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어려운 시장이고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함께 잘 버텨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